안녕하십니까. 복남자 부동산 리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3편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덥죠. 날씨가 그냥 많이 덥습니다. 아마 지금 휴가철이시고 할 텐데 또 날씨가 좀 더워야 또 휴가철 다운 같기도 해요. 지금 요새 부동산 시장은 약간은 지금 생각지 못하게 약간 가열까지는 아니고요. 가열까지는 아니고, 약간 언론들 내용들을 보면은, 집값이 다시 꿈틀한다, 이 정도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집값은 떨어지고 지방 꼬꾸라지고 집값이 양극화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발단이 됐던 게 아마 용산 개발하고 여의도 이게 조금 발단이 된 것 같기도 하죠.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꼭 발단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이제 올 초까지 올랐다가 약간 침체기로 갔었죠. 그러니까 폭락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침체기라고 합니다. 침체기. 예, 그래서 침체기가 한 4개월 정도 이제 갔었나요? 네, 4개월 정도 갔다가 잠깐만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항상 모든 기준은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삼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는 데이터들이 좀 풍부해가지고, 단독 다가구보다는 아파트를 보면은, 바로메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서울시 수도권에서도 이제 서울시 아파트가 가장 벤치마킹을 하시면, 부동산 흐름을 볼 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게 보이나요? 잠시만요. 작년 7월에 색깔이 좀 진하구나. 작년 7월에 이쯤에 466, 일 거래량이에요. 일 평균 거래량. 466건이 거래가 이제 됐었는데, 그게 이제 좀 과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오죠. 그래서 파리 대책이 나오니까 거래량도 좀 줄고, 이런 현상이 이제 생겼었죠. 이렇게 생기다가, 이게 다시 리턴을 한 겁니다. 리턴을. 다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대책이 나와도 그걸 커버를 하고 다시 위로 이제 올라갔다가 올 상반기 이제 1월쯤에 다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여기서 이 과정이 침체기라고 봅니다. 침체기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데이터가 이제 7월 이제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조금은 이제 살아난다. 약간 꿈틀거린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내용이고, 지역의 N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거가 현대 아파트로 나옵니다. 현대 아파트 22억 9천만 원, 했다가, 오히려 지금 24억, 이렇게 간 거고, 그 다음에 서초 반포 3차가 옆에는 옆으로 간 거죠. 이렇게 수평. 쳐질 때도 크게 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쳐지지는 않고, 22억 9천, 22억 2천, 22억 2천 하기 때문에 역시 대장주답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라는 말은 뭐냐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요. 대장주들은 쳐질 때는 많이 안 쳐집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안 쳐지고, 또 올라갈 때 또 뛰고 건다 이 말이죠. 그저 현대도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들. 22억 9천에서 24억 다시 이제 올 봄에 이 가격대에 있던 것들이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갔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이 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신반포 3차도 마찬가지 단지는 큰데 실제로 거래된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두 건이 거래가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매매가 호가라든지 매매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적인데 이제 반포자이 같은 경우도 22억 5천까지 했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떨어진 거 21억. 이게 이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이게 호가상을 왼쪽 내용이 호가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22억 5천에서 21억 5천, 21억 4천 갔다가 23억 5천 오히려 이제 또 대반등이 된 거죠. 대반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음마 아파트도 마찬가지. 음마는 옆으로 이제 아까 신바포 3차처럼 옆으로 살짝 이런 그냥 큰 차이는 없죠. 10억 5천.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진 것도 없고 없이 현재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들이 천차만별로 이제 모습들이 보이죠. 이게 어떻게 지우나? 어쨌든 제 왼쪽 평균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그래서 어떤 거래가 실려야만이 가격이 반등이 되는 거고요.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하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이 되는 거하고 거래량이 안 실리면서 상승이 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격 상승이 된다 하면 힘이 있다는 뜻이죠. 힘이 있게 올라간다는 뜻이고 거래량이 뭐 안 실린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약간은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확률이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 집값이 이제 꿈틀한다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언론들 자체가 이런 뭐 강남 띄고 뭐 지방 꼬꾸라지고 집값 양극화 서울 오름세 뭐 지방 내림세 뭐 자꾸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글쎄 이제 이게 언론이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옳은 거냐 어떻게 보면은 꼭 글쎄요 좀 너무 성급하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느냐 우리가 좀 그렇게도 보이기는 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길게 잡고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길게 한 템포 쉬어가면서 좀 길게 잡아주면은 좋을 텐데 일반인들은 잘 방향성을 못 잡을 때 암만 해도 이제 이런 뭐 부동산 시장 리포트 이제 이런데 약간은 이제 의지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언론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어떤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파리 대책 전후 집값이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제 데이터별로 이제 전국은 그러니까 이게 2016년, 17년, 18년 그러니까 회색이 16년, 17년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17년 8월에서 18년 6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은 사실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2년 전.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전하고 이후하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지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고 연합뉴스에서 이걸 한 건데 연합뉴스 장혜선 기자가 이렇게 이제 8월 1일 엊그제 이렇게 자료들을 올려준 건데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근데 지방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지방은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8.7%뛸 동안 지방 꼬꾸라져.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죠. 그래서 뭐 서울로 봤을 때도 6.6% 올라갈 때, 6.6% 올라갈 때, 그래서 마이너스 1.7% 이제 이런 형태, 이런 데이터 값으로 해서 자꾸 이제 서울은 올라가고, 뭐 지방은 내려가고, 집값이 양극화 되고, 똘똘한 채로 강남으로 간다. 이제 이런 뜻이고, 또 이제 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투기는 잡았지만 서울,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제 최근이에요. 최근 이제 용산, 여의도 나오면서 좀 수도권이 집값이 다시 꿈틀거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갈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인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가격대가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200%, 그러니까 2, 3년 전에 비해서 더블 2배 이상 올라간 저기들은 따라잡는다는 것에 사실 약간은 이제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은, 조금 이제, 들어가도 괜찮아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어찌됐든 이게, 꼬꾸라질 성질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사회 경제, 전반적인 걸 보면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절대 이제 우호적이지는 않는데, 또 양극화. 그래서 오르는 것은 또 오르고 그게 또 확산이 된다는 거죠. 확산이 됐을 때 또, 그걸, 그냥 어떤 분들은, 폭락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폭락하기를. 근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폭락은 아주 어떤 급격한 변화라든지 어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 리만 사태 97년도, 97년도라든지, IMF라든지, 그 다음에 2008년도 리만 사태라든지,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카드 대란이라든지, 이제 이런 큰 어떤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이게 폭락하거나 그런 장은 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침체기라 그러죠, 우리가. 침체기. 제가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잠깐만요. 또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이게 안 지워졌네. 이거 너무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침체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침체기, 두 번, 폭락기란 말은 이제 폭락을 이제 이렇게 쓰긴 썼는데, 실제로 이제 오르는 가격에 비하면은 내린 것을 이 정도를 폭락으로 표현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폭락은 아니에요. 폭락이 어떻게 보면 조정기라고 보여죠. 조정기라고 봐야지. 어떤 순간적으로는 폭락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길게 보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어떻게 폭락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봤을 때,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한 몇 년, 이게 한 텀이 4년인데 4년, 8년 동안 참지 못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 하면은 여기서 이 지점에서 사고 이 지점에서 이제 매도를 했다 하면은 거의 폭락이죠. 8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폭락의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 다시 꿈틀 이제 이게 발단이 됐던 게 이제 용산 개발인데 용산은 이제 잘 보시면은 용산은 크게 이제 이게 이쪽으로 안 보이는구나. 이쪽으로 안 보이죠 지금 화면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남뉴타운 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에 용산 여기 특별계획구역, 이렇게 이제 용산 민족공원을 그때 지금은 이제 거의 미군들 다 나갔죠. 그래서 용산 민족공원이 73만 평 정도 됩니다. 73만 평. 그래서 이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측이 한남뉴타운, 아니 동측이나 동측, 그리고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는데 남측은 이제 아파트 2,000동, 뭐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제 부천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을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재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 곳이고, 서쪽은 민족공원, 서쪽은 그 용산역 건너편을 보시면 국제업무단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있어요.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은 이제 거의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앞에도 공사도 한참 중이고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러는 거고, 용산역 그러니까 국제업무단지죠. 국제업무단지 지금 여기가 한 14만 평, 1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한 것이죠. 뭐 사업비만 해도 21조. 꿈의 드림 허브인가 해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론은 이제 지금 2심까지는 이제 코레일에서 승소를 했죠. 승소를 하고 토지 반환 청구 소송 했는데 이제 코레일에서 승소를 했고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2심도 한 2년 걸렸어요. 2심도. 그래서 아마 대법원 판결도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2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용산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용산구에. 그다음 북측은 이제 후암동이에요. 여기 후암동. 후암동. 이제 후암동입니다. 여기도 이제 재개발 하려고 이제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암동은 이제 지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자체가요. 이렇게 여기는 남산이라 한다 하면은 남산 여기가 이제 이 레벨이 이제 한강이라고 하죠. 한강 남측. 그리고 후암동은 어디쯤이냐면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후암동 자체가 후암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조금 약간은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사업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남산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아래쪽이 이제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 공원입니다. 공원이면은 이 남산과 이 민족공원은 여기도 공원이고 어찌됐든 남산 쪽도 공원이라 놓고 봤을 때 이게 가장 난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이게 후암동 쪽은 아마 그게 가장 조금 난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지하로 해가지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전면 재개발을 하든 뭐 도시 재생 사업을 하든 뭐 도시 재생이라 한다면은 뭐 고층보다는 아마 더 도시 재생은 전면 재개발보다는
좀 도시재생은 좀 틀린 성격이 틀리는데, 뭐 도시재생을 한다면 높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하긴 하겠는데, 전면 재개발을 한다면은 어차피 초고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고층 아파트 들어서야 된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관이라고, 미관이라든지 경관상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남노타운 올해 지금 내일, 엊그제, 뭐, 어느 정도 사업 변경인가 돼가지고, 조만간에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올 아마 하반기나 한남노타운 3구역도, 올 하반기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남노타운이 그게 지구단위 한남노타운 계획을 보시면 처음에 초안하고 자꾸 변동됐었거든요. 그냥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망권 수계 한강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평풍처럼, 아파트가 평풍처럼 그려져 가지고, 공원, 남산을 가리면, 시야를 가리면 안 된다. 어떤 그런 의미도 있으면 도시 계획 측면에서, 그래서, 그 변경이 좀 되고 막 수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심의를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층고를 만약에 좀 높일 수 있는 것을 좀 낮춰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그 외관 경관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약간 이제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무튼 그 서울시 조례가 이제 변경되는 과정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국공 위주로 이제 무상양도를 한다는 내용이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남노타운도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제 사업 그 현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좋은 뭐 뉴스예요. 그게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상으로 좀 양도 양수를 해가지고 사업성 높이는 데 있다 하면은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뭐 막연히 저기는 않을 것 같고 또 기부채납 비율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엊그제 했던 게 이제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용산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용산하고 이제 여의도하고 통개발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후끈 좀 달아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봤을 때 세밀하게 보면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용산하고 서울역도 좀 거론이 됐었죠. 서울역도. 서울역 개발하고 이제 용산역 개발하고 이제 이걸 이제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 소관이 아닙니다. 서울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물론 이제 건축 허가 어떤 그 서울시 내에 허가권은 이제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허가권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근데 사업시 인가도 그것도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건축 허가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권은 이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 드림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것도 이제 어쨌든 결론은 이걸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해야만이 어차피 상고를 상고를 이제 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행사가 이제 민간 이제 투자자라든지 어떤 모여가지고 만든 게 이제 그 허브 드림팀인데 이제 거기서는 어찌됐든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토지 반환청 뭐냐면 코레일하고 그 시행사하고 서로 이제 붙은 거죠. 붙어가지고 코레일은 이 주인 땅을 이제 되찾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소송인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근데 2년 안에는 어떤 사업을 뭐 개발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걸 누가 그립니까? 이 시행 어찌됐든 시행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 해야만이 되는데 어쨌든 코레일은 이제 국가 단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국가에 맞먹는 이제 국가의 어떤 저기로 국공유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이 철도라든지 이런 것은 국공유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용산역도 마찬가지. 이게 다 철도 시설 부지고 또 철도 옛날 철도청이었지만 그런 부지고 실제로 주체는 코레일로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건설교통부에서 국토부에서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해서 어떤 개발 계획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게 주도적으로 주가 되고 정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서울시가 그러니까 이제 그 국토해양부 맞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여기가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이제 서울시는 보조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니면 허가는 서울시에서 내주겠죠. 어떤 그게 건축 허가가 들어온다 하면은 착공 허가 그런 들어온다 하면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언론에는 뭐 서로 뭐 이견이 있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그냥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이 뭐 해서 좀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실상은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 계획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구분을 잘 못 하시면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우리가 그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세가 뭘 의미하는 건지 지방세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재산세 우리 흔히 하는 말 보유세죠. 보유세에는 재산세하고 뭐 종부세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보유세 중에 이제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래서 재산세를 많이 요율을 올려봐야 정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냐? 그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갑니다. 뭐 부산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런 식으로 그러죠. 그러면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가 민감할까요? 정부보다는 정부도 물론 정부도 뭐 어째 통과를 저기 하기 때문에 민감하겠지만 그래도 더 밀접적인 연관이 있는 실질적인 저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겠죠.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양도세는 누구죠?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그래서 지방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도세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양도세 예전 뭐 10조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래세하고 부동산에서는 이제 거래세하고 보유세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OECD 국가 중에 아무튼 두 개 부동산 관련된 세금 딱 합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절대 낮은 수준 아닙니다. 거래세는 높고요. 근데 거래세에서는 뭐가 있냐? 취득세하고 거래세는 취득세가 있고 이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잖아요.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세고. 그래서 거래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는 좀 낮은 편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좀 낮은 편인데 반대로 이제 거래세는 굉장히 높습니다. 취득세 플러스 양도세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이제 지방 입장에서는 취득세는 또 지방세입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보시면 되고 양도세하고 종부세는 국세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이제 틀려요. 그게 뭐 언론에 막 나온 내용들하고 이제 바라보는 어떤 포인트라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 부동산 이것도 마찬가지. 여의도하고 지금 용산은 나왔는데, 이제 여의도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의미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꼭 굳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주민들 입장에서 그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라든지 어찌됐든 그 주민들 입장에서 그게 꼭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지구단위 우리 이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지구단위 이제 수립이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목동 100만 평. 여기가 이제 목동이 신도시죠, 신도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 10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2만 5천 세대에서 5만 6천 세대 정도 한 2배, 2만 5천에서 5만 5, 6천 이런 식으로 100만 평인데, 이걸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공란 공고했고, 지금 현재 주민 의견 수렴까지 다 끝났고 아마 이제 뭐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저기로 서울시로 보내면은 서울시에서 또 심의를 하겠죠.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하고 그러면 아마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게 뭐 10단지, 이게 뭐 12단지, 11단지, 이렇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구단위가 아니다 한다면, 그냥 1단지면 자기들끼리 아니, 1단지 여기 위에 있구나. 여기만 자기들끼리 여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반 재건축처럼 하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그러죠. 재건축이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이 구역 지정을 해서, 구청으로 올려서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하면 됩니다. 뭐, 다른 단지 뭐 필요 없어요. 다른 단지를 견주지는 않고요. 그냥 자기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지구단위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걸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체 그림을 다 같이 그린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14개 단지를 다 같이 그려가지고 다 같이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림을 뭐 예를 들어서 14개 다니니까 뭐 한 7, 8만 평 그러니까 조금 한 2,000세대 해서 뭐 2,000세대 한 4,000세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2,000세대에서 4,000세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큰 단지예요. 서울 시내에서 이게 그냥 작은 뭐 어떤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통 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받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의를 받아야 될 게. 교육 교통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교육 학교 관련된 것도 받아야 되고 아무튼 받아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물며 그 한 개 단지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1단지부터 14개 단지 100만 평을 개발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그리고 뭐 참여 인원도 많고 또 어떤 설계를 그리거든요. 용역을 줘가지고. 그럼 뭐 국제 입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획 수립하는 것만 해도 막 몇 년 걸려요. 그리고 심의받고 하는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의도도 각 자기 단지별로 굉장히 많이 수정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3부 아파트, 시범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재건축을 추진을 한 거죠. 서로가 틀리고 또 시범 아파트 뭐 이런 데는 용적률 자체가 뭐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죠. 그러는데 공적 아파트 이 주변은 또 여기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또 같은 아파트여도 이게 또 틀립니다. 서울 아파트 이런 데는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이런 쪽은 그래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600%, 700% 이렇게 상업용지에 맞먹는 용적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틀리죠.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자기에 맞춰서 자기 그 조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공작 아파트 그다음에 여기 무슨 아파트더라? 서울 아파트 맞네. 서울 아파트. 그리고 한양 아파트. 한양 대표적으로 여기가 이제 한양 아파트 시범 아파트 있잖아요. 대단지 좀 단지가 큰 데가 이게 지금
이게 잘, 스킬이 이게 표시, 잘 안 되네. 아무튼 시범 아파트, 여기 시범 아파트가 여기 큰 단지입니다. 여기 삼익 아파트, 한양 아파트, 이제 이런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 이제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는 뜻이 통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이 부분을 전체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또 기부채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오세훈 시장 있었을 때 여의도 뭐 50층까지 짓겠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뜻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은 이것은 국토해양부와는 상관없어요. 국토해양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국토해양부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셔야 되고 그래서 서울시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여의도는 서울시 의지대로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권자는 이제 결론은 서울시예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여의도 영등포구죠. 영등포구에서 입안해가지고 주민 공납공고 해가지고 결론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켰기 때문에 서울시 입맛대로 어쨌든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줄여봤네요. 그러면은 이제 목동 우리가 큰 스케일 지구대위 계획이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그다음에 반포죠. 반포도 기죠. 그다음에 압구정동이죠. 여기도 압구정동 이런데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천동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이제 이런데 큰 그다음에 이제 개포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죠. 이런데 개포 지구단위 계획 이런데. 그래서 의외로 이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큰 그림, 이제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늦게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굉장히 덥습니다. 저희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안 돼. 제가 지금 에어컨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풍기 하나 의지해서 제가 방송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 공급식의 이게 허점입니다. 중앙 공급식의 허점. 그래서 여기는 8시까지 이게 끊깁니다. 끊기는데 아마 덥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은 이제 입추니까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이어서 가시면 좀 늦게 들어오셨어도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올려놓습니다. 유튜브로 올려놓 1편, 2편 다 올려놨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올려놓으니까 좀 늦게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제 방송은 제가 이제 계속 또 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오전, 오후 해가지고 제가 계속 틀어드립니다. 이게 다시 보기가 없어요. 우리 이제 부티비에는 이제 다시 보기가 없기 때문에 생방만 됩니다. 생방만. 그래서 다시 이제 제 방을 제가 이제 계속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그래서 목요일날 방송해 놓으면은 이제 금요일 일주일 정도 해서 주말은 피해서 평일날 오전 오후로 밤은 아니고요. 제 방은 제가 계속 틀어 드리니까 제 방을 보시거나 아니면 또 직장 이렇게 집에 이제 또 제 방을 이제 보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방은 이제 평일날 6시 7시까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중간중간 계속 1시간씩 다니기 때문에 틀어 드리니까 제 방 그렇게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밤에는 이제 제가 퇴근하기 때문에 이제 틀어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 나갈게요. 그래서 지금 용산하고 아까 이제 용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용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울시보다는. 근데 여의도는 이제 서울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 항상 말도 날씨가 더우니까 말도 막 헛나오는데 겉을 보지 마시라는 거. 겉을 보지 마시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용산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면을 읽어보실지 항상 이면을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삼성도 강남 삼성 지금 강남 삼성역 개발이라든지 국제 거기 이제 저기 한국전력공사 자리 한국전력공사 자리 이제 현대차에서 개발하는데 이렇게 그것은 그러면서 국제 이제 기부 찬합으로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남 쪽을 이제 많이 이렇게 삼성역 주변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아마 삼성역은 대단할 겁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그 서울시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다루었었어요. 다루고 올해는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용산이 나오고 여의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역 같은 경우는 21조 예전에 그냥 허브팀에서 했을 때 21조 사업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속 내보내는 이유가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이제 그걸 이게 비틀어졌다. 죄송해요. 이게 지금 유튜브 카메라 찍고 있는데 이게 조금 비틀어져 가지고 다시 조정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잡아놓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뭐 제 얼굴은 막 잘리더라고요. 근데 뭐 제 얼굴 저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이제 목소리하고 이 자료 화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이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액면 그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얼굴도 봐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요? 예, 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그 방송은 뭐 잘 나올 거예요. 여기 방송 뭐 문제가 없는데, 유튜브에서 제 얼굴이 막 잘려서, 좀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은,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는 좀 원활히 됐었는데, 아직은 좀 서툴러요. 여기는 좀 서툴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다 액면 있는 대로 다 설명을 못 해드려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드리는데, 어찌됐든 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이것은 그냥, 나오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동산을 의도적으로 띄우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든, 그래도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결코 안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좋은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좀 초반부에 제가 이걸 좀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서울 수가 집가 꿈틀거린다. 이제 이런 내용들 쭉 보시면은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바라는 룰은 아니에요. 이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파리대체 이전하고 이었다 보면 전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기가 오히려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지방은 마이너스인데 서울이 6.6%고 이제 강남이 8.7% 이렇게 이제 교차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결론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제 이런 걸 당연히 안 하죠. 그냥 계속 규제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벌써 이렇게 또 나오니까 뭐냐면은 이제 재건축을 40년을 지금까지는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시행령 누가 바꿉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바꾸는 거예요. 건설교통부에서 바꾸는 건데 시행령으로 이제 20년에서 40년인데 이제 20년, 30년 줄여놨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이제 20년에서 40년을 바꾼다고 이제 벌써 또 겁을 주는 거죠. 지금 겁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약간 꿈틀거리니까 벌써 국토해양부 자기들 할 일은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시행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강화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굉장합니다. 제가 봐서는 별로 좋은 저기는 아닌데
다시 이어가자면은 이제 용산은 국토해양부 저희가 여의도 말씀드렸어요. 여의도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란 거 칠해놓은 게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 지구단위. 그래서 지구단위가 결코 이런 강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도시를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만 평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그 개별 단지로 봐서는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큰 이슈화가 되면은 어쨌든 바람은 이제 묻지마 어쨌든 바람은 이제 분다는 거죠. 바람은 불고 이제 그게 이제 파급 효과가 터져버리는 거죠. 파급 효과가 어떻게 터지냐면은 이게 파란색이 이제 A급지라고 하는 1급지라고 합니다. 1급지. 예, 그다음에 이 주황색이 이제 2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녹색입니까? 녹색이 3급지, 이제 하얀색이 이제 4급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파급 효과가 강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남을 너무 규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강남 이런 데 규제하면 안 되거든요. 자꾸 규제를 해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은 항상 제가 그랬죠. 여기가 서울시 중심은 여기라 그랬잖아요. 부동산에서만큼은 이게 표시가 되나요? 안 되죠. 부동산만큼은 여기가 시청이라니까요. 시청, 부동산 시청 중심 강남을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30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 웬만한 데는 20억이 넘죠. 이래서 단지 이런 형태가 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여기가 이제 10억이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10억이면 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또 반대로 예를 들어 3억이나 되려나요? 예전에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 그러면 이게 강남이 이렇게 오르면은 여기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오른다는 거죠. 풍선 효과가 이렇게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오른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강남을 여기를 이제 규제를 틀어버린 여기 강남은 뭐냐면 재건축 시장이거든요. 재건축 시장인데 거의 이제 재건축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리센츠라든지 내일 준공될 헬리오시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수가 재건축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기 파란색 칠해진 데가 목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 딱 하나 이제 노원구에 이제 여기 노원구 상계동 여기도 대표.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이제 분당 이렇게 쭉 있기는 한데 이렇게 쭉 있어요. 수도권은 제가 좀 차지하고요. 일산도 있고. 부천 이렇게 쭉 일기 신도시들 좀 있는데 일기 신도시는 지금은 아니야. 어차피 안전 진단이 늘었고 일기 신도시들은 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용적률이 안 맞습니다. 용적률이 이미 거기가 이제 160에서 200% 사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250 국회법에 의해서 300%까지 기부채널 하면 280까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3종 일반주거죠. 250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유일하게 중층 아파트면 사업성이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그 잠원동 이런 데는 용적률이 좀 강남은 용적률이 높아도 일반 분양가가 워낙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층 재건축은 이미 100%짜리 재건축 이하짜리가 이제 보통 5층 아파트 이런 것들이 용적률 70-80%짜리들이거든요. 가천이라든지 대표적 가천, 반포 이런데 이런 다 해먹었잖아요. 다 해먹고 남은 게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중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중층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대표적인 데가 목동, 상계동, 그다음에 잠원동, 압구정동 이런 데죠. 그죠? 그다음에 대치동 주변 대치동도 저층 다 해먹었고 그다음 중층 아파트들이 있어요. 대기하고 딱 있습니다.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데는 서울 시내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적률이 이제 목동은 그래도 용적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120%도 있고 120% 있고 좀 일부 높은 데는 한 160%까지 있는데 목동은 좀 평균 용적률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잠원동이라든지 대치동 이런 데는 용적률이 높은데도 왜 중층 재건축이 가능하냐면은 그것은 일반 분양가를 많이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를.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들은 일반 분양가를 일기 신도시들 아닙니까? 그래서 분당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 그나마 조금 나을 수가 있죠. 그냥 판교라든지 이게 그런 동쪽 그것 때문에 일반 분양을 좀 높게 받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그나마 나머지 지역들은 약간은 일반 분양가하고 차이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좀 개발 사업성이 떨어지고 추가 부담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남이 이제 220만 명이 산다 그랬죠. 220만 명. 그죠? 올해 1000만을 놓고 봤을 때 22% 산다니까요. 22% 사는데, 여기가, 이제 집값이 지금 이런 현상이 또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없어졌네. 잠깐만요. 10분밖에 안 남았네. 제가 그래도 자료를 한번 최근 돌아간 흐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제가 좀 시간을 좀 차지하더라도 약간 제가 이야기할 것은 좀 하겠습니다. 어딨냐.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들인데 아까 이야기하다가 알았죠. 그냥 이걸 하나 이것도 뭐 이야기해야 되니까 열어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지난번 제가 지난 시간에 주택 보급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수도권 여기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평균 주택 보급률이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로 놓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100% 다 다요. 근데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은 이제 108%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랬어요. 수도권은 아직은 100% 이짝저짝 하죠. 근데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도 100% 넘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보이시죠? 이게 그래서 다 넘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주택 보급률이 이만큼 넘었기 때문에 지방은 암만 해도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방으로. 그러니까 그 감정이입이 되면 안 돼요. 감정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항상 자료를 잘 활용할지 아셔야 돼요. 자료를 활용할지 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수도권이고 왜 서울이냐면은 이런 그러면 여기에서 뭘 또 감안하시라 제가 하라 그랬냐면은 그 애국인 그러니까 애국인이 200만 제가 지난주에인가 제가 보여드렸죠.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애국인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사냐면 수도권에 많이 살아요. 수도권에 그 인구 중에서도 뭐 지방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 주택 보급률은 아직도 98%좀 좀 낮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인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고 또 서울만 놓고 보면 또 낮고요. 그 다음에 자가보유 때가 다음에 또 시간도 자료가 있는데 자가보유가 우리가 51%밖에 안 돼요. 아직 서울 시내가 아마 51%일 겁니다. 자가보유.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주택보급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자가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가보유가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는 그건 또 집값이 계속 이렇게 수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겹쳐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사람 특성상 자가에 대한 특히나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제 렌탈 개념은 틀립니다. 애국은 그런 거 홍콩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렌탈 개념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심리는 근데 일본하고 막 이렇게 비교를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문화가 틀리다니까.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본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도 렌탈 문화가 좀 많이 가미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다 자가 문화가 굉장히 우리 부모 세대부터 이렇게 피가 그래요. 그래서 자가에 대한 그게 굉장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보율이 아직은 낮은 한은 수요도 그러고 제가 이게 이제 이 화면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이제 한 화면만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지금 PC가 지금 모니터 한 3대, 지금 4대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여기 막 갖다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좀 약간 중간중간 약간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지금, 이 왼쪽 그래프하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하고 이제 잘 보시면은, 내가 이제 이걸 보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거래량과 이제 가격인데, 어찌됐든,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뭐, 그러니까 이게 후행성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런 데이터들은 즉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거래 신고라는 게, 거래 실효는 60일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저희가 목동 아파트도 지금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걸 바로 자료가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2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2달 후에 이 자료들이 올라갑니다. 그냥 빨리 제가 오늘 그냥 바로 신고하면은 뭐 내일이라도 얼마에 거래됐다 딱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중도금하고 잔금 치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세가 2달이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계약하면 2달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중도금 한 달 후에 그다음 2달 후에 잔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봐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60일이라는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후행이라는 거죠. 내가 이미 봤을 때는 이미 약간 한 템포 늦어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조금 약간 분위기가 금방 조금씩은 빨리 읽어 나가는데 언론으로 나오면 이미 늦다라는 거죠. 약간 늦어요. 근데 이 언론에 나온 내용만 봐도 그것만 따라가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작년에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상반부에 말씀드렸죠. 늦게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약간은 얼른 빨리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거래량이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66개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게 되면은 이게 이런 상태였겠죠. 언론이니까 파리 대책이 나온 거죠. 파리 대책 나오니까 물량이 이제 거래가 안 된 거 움츠린 거죠. 움츠렸다가, 봤더니 뭐 내용을 봤더니 뭐였냐면 파리 대책 가장 큰 실수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은, 못 팔게 이제 중과세, 양도세를 중과세를 시키는 거예요. 중과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팔 수가 없잖아요. 중과세. 그다음 두 번째는 강남은 재건축 비율이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조금만 한 1, 20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닌데 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머릿속 기억하십시오.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강남 재건축이 포지션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매 제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죠. 가장 두 가지 이유입니다.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을 줄였다는 거죠. 공급을 중과세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오히려 감세를 해줘야 되는 감세를. 근데 감세를 해주다 하면은 또 뭐죠? 트렌드가 플레임 싸움에서 프레임 싸움에서 굉장히 깨져버려요, 정부가. 왜? 강남 사람들 양도세를 갖다 감면해준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모든 대중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프레임이 그래요, 프레임이. 사실은 공급을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인 논산 배 아프고요. 우리나라 심지어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걸 못 보고요. 나하고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 전혀 해당인 사항이 없는데, 강남이 나는 실제로 오늘도 제가 지방 출장 갔다 왔는데, 택시기사분이 그래요. 지방 사람하고 강남 집값 오르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오르든지 말든지 내둬버리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신경 써가지고 참. 그래, 내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어르신이 사장님 고민하시냐고. 근데 비교하지 마시라니까. 삶을 비교를 하시라. 우리나라 가장 못된 버릇이 비교예요, 비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냥 자기 그릇에 맞게끔 살면 되는 거지. 그제 왜 비교를 하냐. 꼭 비교가 친구하고도 그거거든요. 친구들 모이는 만나도 꼭 비교합니다. 비교. 거기서부터 모든 게, 제가 좀 흥분했어요. 좀만 템포 낮출게요. 비교를 하지 마시라고요.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이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특히 여자분들. 그렇죠? 여자분들 그냥 비교하지 마시고, 옆집이 뭐 어떻게 되든 내 그릇에 맞게끔 내 맞춰서 하고 꾸준히 내가 재테크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 사회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강남은 실질적으로는 공급을 틔워주기 위해서 사실은 반대로 가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3, 4년 전에 반대로 미분양 됐을 때 그 반대로 했잖아요. 세금을 없애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막 이렇게 미분양 이렇게 하는 물건을 막 사게끔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공급을 틔워줘야 된다는 공급을. 왜 공급을 틔워줘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논리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시야. 제가 저 푸티비 좀 그 화면을 여러 개를 좀 맞아. 화면 분할이 있어가지고 여러 개를 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분할까지 할 수는 있는데 뭐냐면은 자, 여기 이 강남이 이쪽이 76만입니다. 제가 이제 숫자를 지금 적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종로가, 이거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좀 이따, 자, 여기가 42만, 나머지는 15만입니다. 15만. 뭐, 25개 있고 쭉쭉쭉쭉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주 근접이라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15만 이거, 그러니까 근로자 일자리가 15만 개, 그 다음에 근로자 일자리 15만 개, 집도 15만 가구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 76만, 여기 60만 명은 외부에서 온다 그랬죠. 외부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여기 30만 외부에서 나머지는 이동이 없어요. 이동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게 아마 지난주에 제가 허다 말았던 것 같은데, 이제 별내, 다산, 그 다음 미사, 제가 또 반복할게요. 가밀주고 이제 분양하죠. 그 다음 북유래, 남유래, 그 다음에,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판교,